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는 낮은 형을 받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정치적인 부담은 안게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이었던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지사가 협약식 행사 비용을 받았다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오 지사가 알 수 없었고 지지선언은 캠프에서 주도해 오 지사의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법리적 설명을 좀 더 우리 측이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상고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과 지지선언 기획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로 오 지사는 당선 무효형을 피하며 사법 리스크에서는 벗어났지만 최측근들이 유죄 판결로 떠나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전력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섬 전역을 트램이나 경전철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도심의 수소 트램을 시작으로 제2공항과 서귀포시까지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처음 열린 도민 설명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깔린 레일 위로 열차처럼 생긴 차량이 달립니다. 제주시 내 주요 도로에 노면 전차인 수소 트램이 도입된 것을 상상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지역에 수소 트램을 도입하겠다며 첫 번째 단계인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 계획에서 제주시 도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와 제2공항, 서귀포시 등 3개의 지역별 도시철도망을 만들고 해안을 따라 달리는 제주 순환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선과 차량을 선택할지 검토하고 건설과 운영 비용,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2공항이 되면은요, 1공항과 2공항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에 대한 철도망도 반드시 중요한 나중에 핫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미리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민 설명회에서는 관광객이 많은 제주에 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나왔지만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관광의 섬이기 때문에 1,500만 이상 앞으로 뭐 한 2,000만까지 올 건데 어쨌든 교통을 통한 소통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2공항도 생길 거고 제1공항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체에 직종에 있는 사업자든지 근로자든지 이분들이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제주도는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망 계획을 만들어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제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철도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줄면서 수요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 마을 돌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체 인구 1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이 간호사 도움을 받으며 건강기구를 사용합니다.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관리해주는 이곳은 대덕구가 설치한 노인 돌봄 건강학교. 간호사 등 의료인을 배치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구로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좋으니까 자꾸 오지요. 맨날 오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까웠고 또 갈수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계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돌봄 건강학교는 지난해 8월부터 폐원한 복지관 어린이집과 빈 점포 등 3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1년여 만에 이용자는 9천 명을 넘어섰고 이용 전과 후 노인들의 근육량 등 신체 건강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령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냥 동네에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건강하게 또는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돌봄 건강 학교입니다. 2차 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이면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일본. 이에 대비해 2000년부터 3년 단위의 고령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26년까지 9기 계획의 핵심은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돌봄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고 지방의 요양요원 등 돌봄 인력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한, 즉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高齢者がどんどん増えてきておりますが、なるべく健康でいただく、介護になったとしてもなるべく重度化にならないような取り組みをしていくことが大切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して、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40, 60대 중장년층이 노인 인구를 향해 가고 있는 제주.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와 함께 폭증할 노인 돌봄 수요에 대비해 정책 점검과 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기록적인 9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추석에는 송이버섯 구경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경북 봉화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송이도 채취된 게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주산지 봉화의 송이 농가와 판매상은 아예 추석 대목 특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안동 MBC 이정희 기자입니다. 해발 400m 송이산인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동박골. 송이버섯이 날만한 소나무 주변 지점을 이리저리 파헤쳐보지만 땅속까지 바싹 말라 흙먼지만 날립니다. 보다시피 살이 말라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해가 없었어요. 송이버섯이 자라기 위해선 적당한 습도,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15도, 낮에는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져야 하지만 아예 포자 형성이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지난해 송이 생산 한 달 전 봉화 지역에 내린 비는 275mm, 올해는 최근 한 달 누적 강수량이 고작 42mm, 16%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연일 32, 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9월에는 이례적으로 폭염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100mm 내지 한 7, 80mm 와가지고 땅을 젖어주고 한 100mm 왔다 해야 좀 되지, 안 그러고는. 지금 봐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 송이 판매상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서벽, 금정, 우구치리 그쪽 동네에서 송이가 나오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한 뿌리도? 네, 하나도 없습니다. 추석 특수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송이버섯뿐만 아니라 능이, 쌀이버섯까지 모든 종류의 버섯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을 공판하는 산림조합은 공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준다 그래도 한 보름 뒤에 입찰이 정상적 입찰되는데 9월 하순 돼야 정상적 입찰될 거예요. 추석 이후 기온이 떨어지고 충분한 비가 내린다고 해도 송이 채취가 가능한 시기, 즉 서리가 내리기 전인 10월 중하순까지는 20일 남짓에 불과해 송이 농가의 타격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자칫 10월 초로 미뤄진 송이 축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언제쯤 이 무더위가 누그러들까요? 어제 제주의 낮 기온이 35.1도까지 오르면서 9월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했는데요. 제주는 67일째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무척 무덥겠습니다. 강한 열기가 쌓이면서 오후에는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례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에서 뜨겁고 습한 열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이 간접 영향으로 일요일부터는 제주 해상의 파도가 높아지겠고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귀성 귀경길의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여객선 운항 정보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6도, 남부 동부 지역 25도, 산간 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32도, 서부 지역 31도 예상되는데요. 낮 체감 온도는 33도 내외로 더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테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전날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서 밤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차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명절 음식과 선물 포장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연휴 기간 청소 차량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 전날인 16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클린하우스의 불법 쓰레기 배출을 막기 위해 13일까지 단속반을 운영하고 도로변 무단 투기도 집중 점검합니다. 추석 연휴에 제주공항 국내선 승객에게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승객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3시간을 초과하면 일단 요금을 받지만 30일 안에 탑승권과 영수증을 공항 주차 홈페이지에 올리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승객은 주차 요금을 내야 하는데 공항공사는 기존 주차장 2,200면에 임시 주차장 800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관광약자의 관광 기본권을 보장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그리고 접근성 제고를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문대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고는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되고 등록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제주에서는 수험생 6,962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855명보다 107명 늘어난 것이며 인원별로는 재학생이 5,179명으로 109명 증가했고 졸업생은 1,542명으로 52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오는 11월 14일 실시됩니다. 제주 마을 관광 통합 브랜드인 카름스테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구자읍 세와리의 펜션에 캐나다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펜션 대표가 자연 해설사로 동행해 여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관광객들은 유튜브에서 본 제주의 자연 환경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UN 관광청 지정 최우수 관광마을인 세와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첫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인구 정책으로 첫 자녀 출산 가정에 지급하던 육아지원금 50만 원을 내년부터는 500만 원으로 올려 2년 동안 나눠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연 30만 원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대출 이자를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5세에서 39세 주택이 없는 청년 세대주에게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